조선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전기를 비롯해 개항 이후 조선에 들어온 근대 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근대 문물이 들어온 이후 조선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연지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1분 1초도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데요. 이 전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것은 불과 120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엔 촛불이나 등잔불로 어둠을 밝혔는데요. 조선에서 처음으로 전기불이 켜졌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 그럼 전기를 비롯해 근대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으로 떠나볼까요? 1876년에 개항을 한 조선은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교섭이 늘어나면서 통신량이 많아지자 조선은 우정총국을 세워 근대적인 우편 제도를 실시합니다. 근대적인 통신시설인 전신도 가설되는데요. 1885년 한양과 인천,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선이 놓인 데 이어 중국과 일본까지 연결하는 국제 전신망이 연결됐습니다. 우편과 전신에 이어 여러 전기 시설들도 설치되는데요. 1887년 경복궁의 건천궁 앞에 조선에서 최초로 전기불이 켜졌습니다. 밤인데 대낮처럼 환하다니 거참 묘한 불입니다. 향원정에 물을 끌어다 전기를 만들어 불을 켠다지요? 그러니 물불 아닙니까? 저 불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니 마치 도깨비 같네요. 이 전기불은 묘한 불이라고 해서 묘화라고 불렸는가 하면 도깨비 불이나 건달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종로 일대에도 전기불이 들어와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1899년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전차가 지금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차를 타보려고 일부러 한성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차가 한성 일대를 오가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전처럼 느긋하게 거리를 걸을 수 없게 됐고 인력거꾼들은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전차가 등장하고 넉 달 뒤에는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는데요. 이어서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철도 교통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 철도는 일본의 침략 전쟁과 경제 수탈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1896년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에 전화가 설치되는데요. 당시 전화 교환수는 남성이었으며 궁궐 내에서 신하가 고종과 통화할 땐 관복을 갖춰 입고 전화를 향해 3번 큰절을 한 뒤 무릎을 꿇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2년에 한성과 인천 사이에 민간 시외 전화도 개설됩니다. 이렇게 근대 문물이 속속 들어오면서 조선의 거리 풍경과 일상생활은 급속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05년 일본에게 통신 사업권을 빼앗겨 철도처럼 전화를 비롯한 통신도 일제의 조선 침략 도구가 되고 맙니다. 조선 태조 때 지어진 숭례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한양의 남쪽 관문인데요. 전차는 숭례문의 중앙 통로인 홍해문을 통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일본의 왕세자가 방한하자 왕세자가 조선의 정문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없다며 일제 통감부는 숭례문의 성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와 전차길을 내는가 하면
통신과 기차 사업권을 빼앗아가 조선의 근대화, 한편에서 일본의 침탈이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근대 문물이 도입된 후 조선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통과 통신 수단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의생활에서는 한복 대신 서양 의복인 양복과 양장이 등장합니다. 고종과 순종은 앞장서서 양복을 착용해 근대화를 통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신여성들은 양장을 본뜬 개량 한복을 입었고 남성들은 양말과 모자, 구두의 착용이 점차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중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제에 의해 조직된 김홍집 내각이 여러 개혁 조치 하나로 단발령을 발표한 것인데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선 신체와 머리카락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에 잘 보존해야 효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해서 단발령은 전국적으로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을미사변으로 반일 감정이 높던 시기에 단발령이 시행되자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을미년인 1895년에 일어난 의병이라 해서 을미의병이라 합니다. 한편 개항 이후 외국인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외국의 음식 문화가 유입됩니다. 을미사변 이듬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1년 정도 머물렀는데요. 이때 서구 음식을 접한 고종은 덕수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서구 음식과 커피를 즐겼습니다. 한편 빵과 과자, 커피와 홍차 같은 서구 음식들과 어묵, 우동, 초밥 같은 일본 음식은 물론 중화 요리도 서민들 사이에 퍼졌는데요. 짜장면도 이 시기에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녀 계층의 구분 없이 여럿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식사법이 점차 보급됐습니다. 의생활과 식생활에 이어 주거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외국 공사관이나 교회, 성당, 학교 건물 등의 서구식 건축 양식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약현 성당이 세워지고요. 이후 한양 곳곳에는 명동 성당과 정동 교회, 그리고 프랑스 공사관 등 근대식 건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1년 동안 머물렀던 옛 러시아 공사관은 르네상스풍의 2층 벽돌 건물이고요.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세운 독립문 역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뜬 근대 건축물입니다. 한편 궁궐 안에도 근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는데요. 덕수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지어진 정관헌은 궁궐 안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고종은 이곳에서 외국 공사들을 접견하며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덕수궁엔 정관헌 외에도 무지개 모양의 창문과 베란다가 달린 중명전과 대형 석조 건물인 석조전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부터 종로 일대에는 벽돌로 지은 2층 이상의 양옥집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문물의 영향으로 옷이 서구화되면서 의복에 의한 신분의 벽은 무너졌는데요. 가령 옆트임이 없이 두루 막힌 옷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두루마기는 그 당시에 남녀 귀천 없이 누구나 두루 입는 옷이라서 만민 평등의 옷이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근대화는 이처럼 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 교육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조선의 변화하는 교육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유학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근대적인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1880년에 원산항이 개항하자 일본인들이 들어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원산 주민들은 외국 세력에 맞설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금을 모아 1883년에 원산 학사를 설립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산수, 외국어, 국제법 등의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조선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은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를 세워 선교는 물론 근대 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했는데요. 특히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스클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알렌은 조선 최초의 근대 병원인 광해원을 열고 의학교를 세웠습니다. 1886년엔 조선 정부에서도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해서 미국인 교사들이 상류층 자제들에게 영어, 수학, 지리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가보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도 이루어져서 과거 제도를 없애고 본격적인 근대교육 제도가 마련되는데요.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니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기를 것이다. 왕실의 안전과 국가의 부강은 조선 사람의 교육에 달려있다. 1895년에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근대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고 나라의 힘을 키울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에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 사범학교와 소학교, 중학교는 물론 외국어 학교 등 관립학교가 세워져 근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선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과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근대 학교에서 학생들은 유학 대신 다양한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네, 근대 교육은 빠른 속도로 퍼져갔는데요. 특히 민간 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투진되면서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정신 아래 근대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한 것인데요. 이에 놀란 일본은 1908년 사립학교령을 발표해 사립학교들을 강제로 폐교하고 민족교육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비록 일본에 의해 많은 방해를 받긴 했지만 청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변 나라들이 서구의 무력 앞에 무너질 때도 조선은 꿋꿋하게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조선이 근대화를 시작할 무렵 이미 산업화에 성공한 서구는 그 성과를 과시하려 했는데요.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는 세계 박람회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날엔 각 나라의 문화와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이 된 엑스포와 같은 박람회. 박람회는 기원전 5세기경 한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 각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열었던 한 전시회에서 유래됐는데요. 중세 이후 유럽의 큰 도시에서는 대시라고 하는 큰 시장이 열려서 박람회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박람회는 1851년 영국이 산업혁명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런던 박람회인데요. 영국은 초대형 유리 건물인 수정궁을 짓고 그 안에 다양한 기계 제품과 세계 각국의 제품 10만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는데요. 이는 당시 런던 인구의 3배로 영국은 박람회의 대성공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런던 박람회의 성공 이후 서구 여러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파리 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수정궁을 능가하는 건축물인 에펠탑을 선보이며 뛰어난 기술력을 뽐냅니다. 한편 1893년에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시카고 박람회에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관람차를 선보여 놀이공원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이 박람회는 조선이 최초로 참가한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이후 미국은 세인트루이스 박람회를 열어 자동차와 비행기 등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역사 이 뉴스에서는 근대 문물의 도입과 그에 따른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근대 문물 도입 초기에는 이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조선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교육으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 독립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역사 이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